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밤 12시 30분입니다. 자, 환율부터 또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시장은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럴 만한 흐름이고, 그럴 만한 위치고, 그렇습니다. 아직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은 1,470원이네요. 크게 또 상승을 했다가 또 작은 또 조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방 경직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이 그렇게도 고점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하락 상승 다이버넌스도 단기적으로 이제 일단 그만 정지라는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환율이 그래도 더 이상 막 톤이 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닝 수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뚫어줘야 여기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중에서 상방의 그냥 각도가 완만해졌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환율은 좀 진정세로 넘어갈 거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환율이 1,460원을 좀 하방 이탈하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이라든지 전시 시장도 좀 다시 한번 활기찬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엔화는 9.4 정도 되네요. 엔화는 그래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화는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위치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S&P는 다시 한번 신고점의 갱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버예요. 실버는 조정세를 다 반납하고 다시 다 되돌리면서 다시 추가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네요. 그죠? 기금속. 그죠? 좀 속상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쓰는 시황을 약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당시 여기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때 은을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20 전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20 전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23 전후 이 정도에서 이제 마지막 타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거고 작게 사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 같은 경우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은괴를 산다고 하셨을 때 당근이나 이런 데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불법이긴 하지 그래도 거래는 정도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샀었을 때 우리가 팔았을 때 세금이 붙어버려 사고 팔 때. 그래가지고 되게 길게 보시면서 나중에 큰 자녀분들 울려줄 각오로 정말 엄청 많은 시들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제 효자템이 됐죠. 지금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는 그냥 바보예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바닥에서는. 그죠? 자, 어쨌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다시 한번 4,100으로 다시 한번 상승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를 또 필두에서 상승을 좀 연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쵸? 역시나 항생지수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쿠팡도 상승을 주다가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준다면 여기는 또 강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들이 막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은 또 조정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냥 무지성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하고 관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냥 알면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작도 해보고 막 견적도 내보고 하겠지만 딱 1차원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세의 계획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플랜 1, 플랜 2, 플랜 3 이런 식에서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그런 성격이 좀 맞는 분들이 또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으로 반등이 좀 등장을 했었었고, 그죠? 요 추세에 대한 저항을 살짝 먹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타점을 한번 끌고 가볼 만한 흐름이 될 수 있을 텐데, 요 상승에 대해서 92,000불에서 89,000불 사이 요 정도가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타점을 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똥차다, 그죠? 이런 것들이 타점이에요, 타점. 그러니까 흐름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점 잡는 건 쉽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께 저희가 타점을 제시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질문을 하지를 마세요.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순간 그냥 이 늪에 그냥 진흙탕처럼 막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잡았잖아요. 적당히 덜어내시고 이 초가지 이탈이 나오면 정리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죠? 덜어내시고 먹고 다시 또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이런 것들이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 조정파 패턴을 보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조금은 위에 서 있어 보이는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예상이잖아요. 예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죠? 타점을 잡고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점 잘 잡아드렸고 약간에 대한 반등세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 기준으로 이제 토일 이렇게 형성될 텐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89,900불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또 알트코인들의 또 작은 반등세가 형성돼 슈팅세도 있고 작은 이제 순환매들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먹잇감을 찾을 만한 것들을 툭툭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봤던 종목 인투이션이라는 종목이었었거든요. 인투이션을 저희가 여기서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만큼 상승이 나왔다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 나오게 되면 2호 법칙이라고 해서 2%의 익절 로스, 5%의 분할 익절 계속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안 하셨을 겁니다. 공부방 회원분들에게 한번 작은 타점을 잡아드려 봤거든요. 그죠? 근데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베라체인 메테오라를 다시 한번 봤었죠. 메테오라는 이제 하방으로 이탈되면서 살다가 조금 망가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짧은 2% 손절을 바로 진행을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아직 뭐 애니메 코인이라던가 아직 좀 그래도 힘이 조금 남아있어 보이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픈 이런 것들도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슈팅이 한번 살짝 밀릴 수도 있을 테니까 전반적이라면 한 번 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 2.6 정도에서 전차를 넣고 요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2.5 손절 잡고 항상 손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주말에는 큰 하락보다 두들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데 손절 잡고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 그죠? 굉장히 짧아요, 손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먹고 째고 먹고 도망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볍게 툭툭툭툭.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걸 막 사가지고 몰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습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시대가 1억 정도 있으시다면 한 500만 원 전후,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한 50만 원 전후 이 정도만 가지고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아직까지는 뭐가 이렇다 할 그런 근덕지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들 종목에서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들도 좀 편하게 말씀드리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년이 좀 지나가면 또 오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말이 지나게 되면 배당주들도 한 번 빠집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좀 오르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연말 이렇게 되면 12월이 진행되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월 기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이 정도 여전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먹으러 들어갈지 말지는 여러분들 선택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배당락에 걸려버리면 내가 배당금 받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평균 여쯤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는데. 그쵸. 자, 뭐 아무튼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요건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화로 봤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1시간 봉 정도 해서 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1억 3,400만 원 정도. 약간 오차가 있으니까 이제 1억 3,400만 원 정도 세팅을 하시고 요 작은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한번 단타라든지 도전해 보셔도 2%에서 5% 정도 먹을 거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요 흐름 따라가는 애들 있죠. 수위도 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딥북 이런 것들 1시간 제가 좀 짧은 차트 보고 있어요. 그죠? 리스크 이런 애들도 그죠? 이렇게 탁탁 튀는 거 먹고 빠지는 겁니다. 이게 가면 좋겠는데 쭉 이 갈지 아니면 슈팅을 줬다가 죽여버리고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투이션이었던 종목이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일단은 이걸 봐가지고 요거에 딱 노렸거든요. 요거에 딱 노렸는데 이게 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갈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들어올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스쿼트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일단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자,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